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종목 이야기들 함께 나눠봅니다. 종목 상담해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가격 비중 3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어가 볼 예정이고요.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립니다. 클릭해서 실시간 채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유튜브 채널로 저희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080선 회복을 합니다. 2080.27입니다. 낙폭이 더 이상 진행은 되지 않는데 일단 2100선을 또 터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밀려 내려오는 게 뭔데 아쉽죠.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76 오늘 장중 저점이고요. 2080 다시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이 파는데 오늘 기관이 좀 많이 파네요. 기관이 오늘 1686억 원이나 매도하는 가운데 주로 연기금이 팝니다. 855억 원의 연기금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1515억 원 순매수해주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655.14포인트입니다. 3.16포인트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죠. 역시나 659부터 쭉 빠져내려오면서 654까지 밀렸고요. 현재 장중 저점 부근에서 움직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거래소와 동일합니다.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이 좀 강하게 파는 추세. 기관의 전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요.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출회되고 오늘 외국인들은 양시장 다 파는 가운데 선물시장에서도 팝니다. 오늘 2,963억 원 팔고 있는데 이게 총 누적 플러스가 이제 6,000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반열이 오늘 좀 강하게 갑니다. 1,168원 80전에 거래가 되면서 강달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봅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하 결정을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두산퓨얼셀, 미스터블루, 남광토건, 액션스퀘어,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롯데리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액션스퀘어입니다. 중국 정부가 모바일 게임 삼국 블레이드에 판호를 내줬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액션스퀘어는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2,06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액션스퀘어가 개발하고 중국 내리즈가 배급할 예정인 국내 게임 삼국 블레이드가 지난 25일 판호를 획득했습니다. 이는 사드 사태로 인해 중단된 지 약 30개월 만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삼국 블레이드를 개발한 액션스퀘어와 개발에 참여한 YJM 게임즈도 장중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판호 추가 승인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게임 관련주들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게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스터블루는 3분기 깜짝 실적 소식까지 더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8% 넘게 올랐습니다. 9,03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면서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미스터블루는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0%가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회사인 블루포션 게임즈가 개발한 에오스 레드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이 에오스 레드는 출시 16일 만에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게임 사업뿐만 아니라 미스터블루의 주력 사업인 온라인 만화와 웹툰 사업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섹터를 바꿔보겠습니다. 두산퓨얼셀이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1.28% 올랐습니다. 8,1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서 큰 폭으로 올랐고요. 최고가는 8,390원입니다. 두산에서 분할 상장한 두산 퓨얼셀은 그동안 예상을 뛰어넘는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약 400억 원 규모의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하면서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소에 약 10메가와트급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계약 기간은 지난 29일부터 내년 9월 11일까지로 계약 상대는 유보 기간이 종료된 후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해 실무회담 제의를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광토건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6% 빠졌습니다. 11,2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내내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지난 25일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내왔는데요. 우리 정부는 28일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대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철거 계획과 일정에 관해서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합의하자고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남광토건을 비롯해서 좋은 사람들, 현대 엘리베이 등 대북 관련주들 모두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롯데리츠가 상장 첫날인 오늘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현재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6,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하루간의 등락폭 확인해 보시면 오전 10시쯤 주가 급등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롯데리츠는 공모가 5,000원을 상회한 6,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배당주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몰렸는데요. 롯데리츠의 투자 대상은 롯데백화점 4곳과 롯데아울렛 2곳, 롯데마트 4곳으로 감정평가액은 1조 5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향후 롯데리츠의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갑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에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상황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리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도 FOMC 연준의 금리 결정을 좀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상당히 좀 짙어진 모습이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기술주와 애플의 조정이 우리 시장도 같은 섹터 쪽으로 약세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장도 오늘 반도체라든지 애플에 납품을 하는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조정폭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IT 섹터주들이 주도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내려앉으면서 좀 하락하면서 지수는 좀 체감적으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에도 움직임도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가장 핵심이 이제 게임주가 되겠습니다. 중국 파노 기대감. 실질적으로 맞다 아니다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어서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액션 스퀘어의 게임이 중국 파노를 받은 것으로 일단은 소문이 나 있고 기사에도 떴었는데요. 지금은 또 아니다 기다 막 계속 얘기가 오가고 있어서 저도 확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게임 섹터주들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되었었던 일단 중국 관련주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어제부터 컨텐츠류들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스튜디오 드래곤을 중심으로 해서 컨텐츠류들 강하게 움직이고 또 엔터주들까지도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중국 기대감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보시면은 두산이 이제 면세점을 접으면서 면세점 관련주들 다시 또 오늘 급등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발표하면서 13%가량 급등하면서 화장품 섹터주들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다 중국 관련 소비주들, 그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내수주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IT의 기간 눌려서 못 움직였던 소외주들의 순환매가 오늘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의 변동성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 나온 현대제철도 오늘 하락폭이 다시 커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실적 나오고 실적 쇼크를 기록했던 송원산업도 하락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 대북주들도 좀 약세 이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주들은 변동성 많이 큰 가운데 HLB
가 시장을 좀 이끄는 모습이고요. 대체로 다른 대형 바이오 섹터주들은 조정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FOMC 결과를 보고 가자라는 심리로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IT 섹터 주도주들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낙폭과 대 소외주들의 순환 반등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일 FOMC 결과까지 좀 확인하시고 시장의 방향성을 좀 따라주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일단 2차 전지 주들이 어제, 오늘 최근에 좀 바닥권 형성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지난번에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뒤부터 강한 반전이 나타났고요. 일단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응급제 공장 증설을 하면서 양매수 들어오면서 강한 흐름이고요. 에코프로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고 낙폭과대 일진 머추얼도 마찬가지. 최근에 두산 솔루스 상장하면서 두산 솔루스 때문에 좀 많이 빠진 섹터들인데요. SKC하고 두산 솔루스도 안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는 어제 삼성 SDI가 실적 발표하면서 4분기 전망치 컨퍼런스 콜 하면서 4분기엔 전기차 쪽 매출 많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SS 쪽도 일정 부분 안정세를 좀 찾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유럽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상반기부터 전기차 출차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ESS 계속적으로 화재와 관련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은 이 화재의 영향성을 줄여주는 이제 소재에서 좀 첨가제 역할을 해주는 업체가 이제 첨보입니다. 그래서 이 첨보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일단 지금 포스코 케미칼은 워낙 많이 올랐고 에코프로 좀 가격 메리트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섹터 안에서 첨보를 고른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2차 전지의 그런 안정성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겠죠. 확산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첨가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급적인 면도 최근에 외국인들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최근 들어서는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플러스 가다 마이너스 가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래량이 좀 많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67,000원 아래권에서 사신다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67,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안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손절은 62,000원 깨지면 바로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흐름상으로는 74,000원 부근에 1차적인 목표가 직전 고점에서 설정하신다라면 한 10% 정도 수익 여기 돌파된다라면은 다시 한 79,000원에서 8만원 부근까지 2차 목표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첨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 이야기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 대표님부터 네.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종목이요? 예, 네. 오늘 시장 안 보십니까? 시간이 모자라시는구나. 잠시 뒤에 볼게요. 이게 네. 두 분이어가지고 네. 조금 빠듯할 수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종목부터 가죠. 예. 지금 탑 엔지니어링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고 있는 반도체, LCD, 그리고 2차 전지, 카메라 모듈, 장비 또는 제조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매년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그런 장비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순자산 가치 2천억 대비 지금 시가총액 1,390억으로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시장 리스크가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데 이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밀렸을 경우 여러분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일단은 접근을 하면 현재 한 대략 8,630원 정도 자리가 오늘 기술적으로 매수 가능한 포지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꼬리를 달고 지금 지지를 받고 일정 부분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지금 8,700원 이하로 분할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도 가능한 종목이고,
혹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장 리스크가 나와도 8,600원 이하로 밀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시일을 두고 천천히 분할 매수로 8,000원 초반 내지는 8,000원 이하로 평단을 끌고 내려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급등이 나오면서 10,000원대 이상 주가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 리스크를 견뎌내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기업을 접근하실 경우 주가가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1차적으로 일단 10,000원대까지 목표를 세우고 끌고 가 보시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현재 8,700원대니까 제가 조금 짧게 8,500원으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손절을 8,500원으로 잡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뭐 전량 다 손절할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비중만 좀 약하게 한 다음에 밑에서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면 되는 포지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략 44,000원권에서 언급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실적 발표 이후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현재 목표가 될 수 있는 가격대가 지금 51,500원 가격 라인입니다. 지금 거의 한 100원 정도 미스로 54,000원을 51,600원을 지금 고가로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51,500원이 지금 저항자이다 보니 지금 꼬리를 말리면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51,500원 자리를 만약에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상승력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 자리는 53,800원 자리까지 일단 스트레이트로 상승력이 나타날 것이고요.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59,000원 자리까지, 또 돌파가 된다면 66,000원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월봉의 모습인데 월봉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캔들 하나 정도 흐름으로 거의 횡보격 흐름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세를 탈출하게 된다면 좀 큰 시세가 열리는 그러한 국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 재무 구조를 조금 보시더라도 2017년, 18년에는 중국발 리스크로 인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들어서 엄청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다시금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 주가 상승력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순자산 가치는 3조인데 현재 지금 주가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1조 3천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으로 보았을 때도 지금 주가 대비 두 배 정도 올라가도 순자산 가치만큼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적정 주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만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총계 정도 수준 이상 지금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만두 정도 올라갈 만두만큼 주가가 부양받게 된다면 이 현대위아도 12만 원 이상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된 대형 자동차 부품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항공기 착륙장치 전문 생산 기업으로서, 그 자동차 부품주로서 접근한 건 아니죠. 이 항공기 착륙장치, 즉 플라잉카 이슈로 우리가 접근을 했지만 의외로 실적도 긍정적으로 잘 발표가 나면서 주가가 부양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서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넓게 보시면서 한번 잘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조 시푸드입니다. 자,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도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고 있죠. 특히 이제 시푸드 관련 계열 회사들 중에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44억의 자본 총계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겨우 94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시푸드 업체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5,400원 이하로 지속적으로 모아가신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과거에 대략 8월 중순경이었나요? 5,700원대 한번 언급을 드린 후 계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5,150원에 한번 추가 매수를 해서
6,200원대까지 상승 이력이 나왔으니 한 번 정도 차익 실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또 5,400원 이하로 계속적으로 모아가셔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5,400원 이하로 평단을 만약에 만들어서 끌고 가실 경우 다시 한번 6,000원 이상 튀어오를 때 단기적인 매도도 충분히 고려 가능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류 독감이나 또는 돼지열병 관련 대체제로 좀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또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또 정치 테마 쪽에 또 엮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특정한 이슈가 붙으면서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평단을 만들어 가시면서 기다리다 보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다시금 재무제표로 가서 넘어가서 보시면 현재 순자산 가치는 2,244억인데 시가총액이 945억이기 때문에 여기 주가에서 2배 정도 상승, 대략 한 11,000원 정도의 주가가 형성이 되더라도 자기 자본 총계 수준도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끌고 가신다면 12,000원대까지는 바라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조 시푸드까지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청원 본부장과 이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삼성전자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시장이 올 연말까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되겠죠.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시장에 시장 위험으로 작용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매우 조금씩, 즉 스몰 딜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시점에 놓였다는 판단 아래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위 기업이자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현 시점에서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가전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바일, 그리고 마지막이 반도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대다수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는 모바일 회사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지만 여전히 해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역시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죠. 이걸 알 수 있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동사의 주가 흐름이 얼마만큼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느냐에 대한 여부인데 두 지수 간의 즉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삼성전자 이 두 지수와 종목이 보여주는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0.8이 넘습니다. 일반적으로 0.6 이상이라 하더라도 두 지수 또는 두 가지 종목의 움직임은 일정 부분 선형관계를 보인다라고 하는데 0.8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의미한 움직임을 서로 간에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 여전히 좋습니다. 미 증시의 흐름이 좋은 만큼 반도체 업황의 흐름도 개선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삼성전자의 주가 또한 올 9월 저점을 찍은 이후 최대 약 2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15% 정도의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흐름도 나름대로 괜찮고 시장도 개선되는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아래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을 편입해보는 것도 결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역시 상회하였습니다. 비록 4분기 영업이익은 소폭 악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세계 시장에서 특히 모바일 갤럭시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폰 판매량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쉽게 죽을 만한 기업이 아니다라는 판단 아래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약 20% 수준의 수익이 기대되는 6만 원, 손절 가격은 4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카메라 모듈 그리고 통신 모듈 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듈 솔루션 부문에서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국내의 최대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3분기 기준 매출액은 2조를 넘어갔고요. 영업이익 또한 1,8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월등히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상황에서 최근에 카메라 모듈의 기술력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5G 시장의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와 기술력에 따른
시장 공급력은 더욱 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또한 시장이라고 하는 영향력, 실적과 산업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현 시점에서 삼성전기를 편입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이 종목은 제가 기술적으로도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였죠. 장중에 11만 9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찍고 오늘 소폭 조정 흐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11만 9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지난 4월 찍었던 즉 직전 고점입니다. 여기에서 한 차례 맞고 즉 고점을 터치를 하고 눌렸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려 2달 동안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 속에서 적절한 구간에서 나온 눌림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여전히 높습니다.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견인하는 수급, 주요 수급 주체인 외국인이 들어오는 만큼 삼성전기 또한 현 시점에서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6만 원, 손절 가격은 짧게 10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국내 1위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톡을 포함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온라인 광고, 게임 물론 음악 컨텐츠를 비롯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바일 관련된 서비스를 대다수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 카카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인 모바일 메신저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경우 국내 1위 메신저죠. 카카오톡을 토대로 한 수익 창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기타 카카오톡 보드의 시장은 국내 모든 매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파급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하기 서비스는 물론이고 카카오 메이커스 등의 사용을 통해 이용자의 관심 또한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로 다음을 이용하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 사업부는 이제 카카오에서 카카오 게임즈로 통합이 되면서 입지 또한 구축했습니다. 음악 콘텐츠, 카카오페이를 기반으로 한 결제 수단 사업까지 너무나 많은 사업 영역에서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난다면 카카오의 기업 가치는 현 시점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 기대감 역시 높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1,572억 원 수준인데 이는 전년 대비 무려 2배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주주 가치를 의미하는 당기 순이익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카카오를 현 시점에서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10월 28일이었죠. 14만 5천 원이라고 하는 240일 기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남은 것은 결국 10월 10일 찍었던 16만 8천 원 수준인데 현재 시장이 개선이 된다라는 가정 아래 카카오 또한 시가총액이 꽤나 높고 시가총액 또한 꽤나 큰 기업이라는 점을 토대로 충분히 수급적인 개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목표 가격을 16만 8천 원, 손절 가격을 11만 6,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종목씩 총 6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실적 속보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LG전자 매출 잘 나오네요. 3분기 매출 15조 7,007억 원, 전년 대비 1.8%가 올라갔다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좀 살펴볼 텐데 유진로봇 추천해 주셨는데 다음 날 좀 움직이더라고요. 네, 안타깝게도 3,25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서 짧은 수익밖에 내지를 못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전량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재료 걸로. 소멸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시세가 죽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시세가 조금 다시 눌렸다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가 좋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연결 구조로 보면은 지금 거의 뭐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예정인데요. 물론 4년 연속 적자, 영업이익 적자면 뭡니까? 관리 종목이죠. 근데 별도 기준으로 보면은 다행히도 2018년도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재무 구조상 보면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우려는 없지만 현재 2019년 실적이 너무 좋지 않게 발표가 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타나지 않는데 억지로 물려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진로봇은 일단 전량 매도하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탑엔지니어링입니다. 제도전 아니에요? 제도전? 그렇죠. 네. 예.
네, 탑 엔지니어링 저번에 뭐 살짝 상승력이 나왔다가 재미없었죠. 네, 재미없었는데 지금 다시 여러분들이 8,700원 이하로 좀 모아가신다면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한 번 정도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손절 라인 제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8,500원. 지금 현재 시장 리스크가 일정 부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시세가 못 나오고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8,500원으로 제가 이제 손절 라인을 넉넉하게 잡아드렸지만 8,600원을 만약에 일봉상 캔들 종가나 내지는 시초가로 이탈시킨다면 빠져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8,600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상태로 만약에 반등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근접하게 아주 짧은 저항으로 지금 작용할 수 있는 자리가 9,000원 자리이고, 9,000원 자리를 올라타면 9,250원 자리에 한번 부딪히고 돌파하면 9,700원 자리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가격은 10,000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9,6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10,000원까지 바라보시면서 한번 수익 관점으로 끌고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청원 본부장은 지난주에 2월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실검에 한번 올라간 걸 제가 봤어요. 네. 예, 엠포털 실검까지 올라갔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가 어제 사실상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예. 생각했던 목표 가격을 터치를 하고 오늘 장 초반에 이 움직임까지 테마주인가요? 테마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요. 예. 이 종목이 계절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효과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계절이나 특정 월에 예. 특별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10월에 실적이 언제나 가장 높았던 그러한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오늘이 10월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10월 말이 다가오는 현 시점이 종목의 최고가를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고 이제는 종목을 던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월드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추천했던 가격 대비 20% 정도의 수익은 났을 겁니다.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인 만큼 현 시점에서 전량 매도하셔서 수익 챙길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20%면 어마어마하죠. 요즘 금리로 따지면 15년을 넣은 건데.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요. 삼성전기 오늘 단기 추천이죠. 사실상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카카오입니다.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전부 다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삼성전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지금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예.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 종목이 꾸준한 우상향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상향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평선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선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의미하죠. 그런데 하필 저희가 들어간 이 시점, 말 그대로 하나의 점입니다. 여기가 결코 고점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상향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되는 것을 감안해서 삼성전기를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제가 16만 원을 우선은 드렸는데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입니다. 그것보다는 현 시점에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5% 수준의 수익만 냈을 경우에는 미련 없이 단기 투자인 만큼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대형주로 이번엔 단기 접근을 좀 해봤고요.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봅니다.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지금은 좀 많이 눌렸지만 예. 한국전자 인증이 조금 특징적으로 아침에 좀 갔나요? 예, 많이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예. 지금은 한 3% 정도대로 밀리는 모습인데요. 한국전자 인증은 제가 좀 눈여겨보는 이유가, 물론 제가 과거에 크나큰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딱 두 가지 이슈가 좀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전자 인증이 하는 일이 일단 첫 번째로 국내 최초로 인증기관으로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공인인증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핀테크 쪽에 좀 엮이면서 최근에 모든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과 이체가 가능한 오픈 뱅킹 서비스가 이제 시행이 되었죠. 30일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이슈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다,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현재 이 한국전자인증 자회사가 인공지능 및 로보틱스 연구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지능형 로봇 전문 업체를 계열 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가 한꺼번에 지금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인데, 현재 지금 기술적으로 좀 보더라도 여기 10월 16일 날 거래량과 그리고
10월 30날 거래량을 보면 아주 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고가를 갱신했죠. 고가를 갱신하고 지금 거래량이 강하게 나온 와중에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만약에 조금 더 밀리게 된다면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내려오면 지금 당장 잡지 마시고 4,000원 정도에 한번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하고요. 4,000원이 만약에 이탈된다면 빠르게 자금을 회수해서 3,760원 정도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만약에 조금 더 밀리면 3,520원에 추가 매수하시면서 공략을 하신다면 다시금 4,000원대 이상 또 장대 양봉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기술적으로 잘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에 대해서 또 전략까지 잡아주셨고요. 이청무 부장님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오늘 상장되었던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거래된 롯데리츠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우선은 현재 가격 기준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공모 가격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신규 상장 종목을 거래할 때 유념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우선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죠.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접 금융이고 또 하나가 간접 금융.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주식을 발행을 하고 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공모 가격이 5,000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사에 대한 주식 유통 수를 감안한다면 공모 가격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아도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공모 가격을 조금 낮춰서 자금 조달을 소폭 줄어들더라도 어떻게든 공모를 최대한 채우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주식시장과 같은 유통시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롯데리츠 5,000원에 샀다 하더라도 현재 가격으로는 6,500원, 30%나 되는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주주 가치가 30%가 늘어난 거죠. 고작 하루 만에. 굳이 공모 가격을 높이 측정할 필요가 없이 상장 첫날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주주 가치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결국에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환경이라고 하죠. 신규 상장 종목이 거래될 경우 주식시장이 좋다면 사실상 오늘과 같은 흐름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매우 좋지 않다면 아무리 신규 상장 종목이고 아무리 그 기업의 가치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가 흐름은 좋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신규 상장 종목 투자를 하실 때는 두 가지 사항은 반드시, 즉 공모 가격이 얼마이고 그 당시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꼭 챙겨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특징주로 제가 롯데리츠를 꼽아왔습니다. 네, 롯데리츠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32번님께서 HB테크놀로지 3,200원에 비중이 높습니다. 50%. 어떻게 할까요, 박 대표님?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2017년까지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도 이제 많이 올라갔었는데 2018년부터 좀 실적이 좀 감소를 하고 특히 이제 2019년 2분기부터는 좀 적자 실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프리미엄은 일정 부분 많이 빠질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LCD 그리고 아몰레드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고 LCD 백라이트 유닛 도강판 확장판 소재 사업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현재 상당히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무 구조가 좋지 않고 사업성도 좋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2,820원이 기술적 지지 라인입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은 추가적인 조정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820원을 손절 라인 잡고 홀딩 유지 한번 해보시고 이대로 만약에 반등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번 근접 저항으로 맞을 수 있는 자리가 3,03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3,030원에 한번 매도 관점 생각을 해보시고 좀 강력하게 돌파가 나온다면 3,17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30원 저항 여부 한번 판단, 돌파되면 3,170원에서 전량 매도, 2,820원 깨져도 손절 관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들을 하나하나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두 번째 종목은 4963번님의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2,820원의 비중이 적지 않네요. 30% 잡고 계시다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보유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실적보다는 역시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의료용 대마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지금 10월 8일까지 이슈가 나온 이후, 즉 이후로는 전부 다 해당 이슈가 누그러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또한 운봉이 현저하게 많이 나오면서 어디가 바닥인지를 쉽게 판단하기 힘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을 섣불리 정리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는 건 힘듭니다. 적어도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는 시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1차적으로 2,300원 초반까지 내려와야지 이 구간에서 동사의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300원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본 후에 해당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종목 상담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상담 또 이어갑니다. 4477번님의 문자가 와 있고요. 덕산 데코피아 19,150원에 비중은 20%. 이 종목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네, 덕산데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소재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 실적이 좋고 소재 사업에 이슈가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높은 가격에 고평가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려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주가 위치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9,150원이 매수가시니까 크게 지금 손실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손절 라인을 18,75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50원이 일단 손절 라인이고,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9,700원 정도 저항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좀 상승력이 잘 나오면 24,000원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면서 짧은 수익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이야기해 드린 대로 18,600원짜리가 깨지면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철저하게 한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팍스넷입니다. 2129번님 1,450원에 비중 20%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하셨는데 팍스넷이 주가의 변동이 좀 큰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예. 우리가 흔히 주가 변동성이라고 하죠. 예. 결코 작은 기업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한 번에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즉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9월 말 동사의 주가가 하루 만에 장중 하한가까지 진입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경우 일정 부분 이에 대한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팍스넷이 현 시점에서 보이는 실적 또 재무 구조가 그리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에서 움직이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종목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보유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한 차례 나오면 그래도 9,500원 수준까지의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정도 수준의 손실이라 하더라도 목표 가격을 약 9,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주가가 혹시나 8,000원 밑으로 밀린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전량 매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팍스넷 8,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전량 매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의 종목 상담입니다. 동우팜투테이블 5786번님께서 4,770원에 비중 10% 잡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저평가 기업입니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의외인데요? 예, 왜냐면 육계 관련 업체잖아요. 그죠? 육계 네. 사업을 양계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 구조를 보면은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매년 성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육계 관련 업체, 조류 관련 업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업체예요. 동우팜투테이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림이나 마니커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동우팜투테이블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재무구조도 상당히 제일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자산이 2,244억에 부채가 316억밖에. PBR이 엄청 낮아요. 그쵸. 네. 제가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순자산 가치도 지금 1,928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98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일단 동우팜투테이블은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이대로 3,720원이 이탈되지 않고 상승이 나온다면 4,350원 정도 자리까지 반등력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4,350원에 추가 매수하셔서 빠져나올 포지션 한번 잡아보시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저항을 받으면 4,110원 자리에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뭐 요 정도 추가 매수 물량만 4,100원에 털어도 손실률이 많이 또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동읍 팜투 테이블이 시장의 리스크를 받아서 내려간다 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1차적으로 3,570원에 한번 살짝 잡아보고 깨져서 내려와? 그러면 3,000원에 그냥 왕창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평단이 대략 3,500원 밑으로 확 떨어지겠죠. 지금 비중도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내려오면 3,000원의 비중을 확 실어서 끌고 가세요. 그러면 3,500원은 평단 밑으로 확 떨어지고 반등만 탁 나와도 4,000원대까지는 또 충분히 반등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이 보유하신 분은 그냥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 포지션은 지금 현재 3,820원 그리고 3,570원, 3,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읍 팜투 테이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3637번님께서 파워로직스 1,100원에 비중 1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되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도 꽤나 큰 비중으로 할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약간 계속 가는 분위기인데요. 예. 네, 시장도 아무래도 괜찮아지고 이 종목 자체가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예.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을 들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시스템이나 스마트 모듈 관련된 재화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가 보이고 있는 실적의 측면에서 지금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동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및 유보율 또한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최근에 약간 개선되는 상황에서 동사의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보이시는 이 갈색 선이죠. 이게 241선이라고 하는 건데 매우 강한 지지대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9,800원 수준인데 여기에서 주가가 밀리는 게 아니라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시장도 개선되는 시점에 오히려 한 번의 거래량 증가에 따라 단기간에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장이 마감되는 시점에 가급적 추가 매수 하시고요. 그리고 1차 목표 가격을 11,500원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11,500원 돌파하면 그때는 장기 투자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17,500원입니다. 주봉상으로는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지난 2009년에 보였던 17,000원입니다. 이 가격대까지 가지고 가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종목만 짧게 더 갈까요? 9250번님의 국일재지인데 이제 시장에서 아직도 핫해요. 3,920원에 비중 50%. 이걸 가지고 계시네요. 예. 어떻게 해요? 예, 매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일재지는 이미 이제 수소 관련 이슈, 그래핀 관련 이슈로 시장에 충분히 일종의 이제 속된 말로 작업을 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를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단편적으로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죠. 그죠? 영업이익이 크게 나지 않아요. 당기 순이익은 엄청난 적자입니다. 하지만 순자산 가치는 499억이죠. 시가총액은 6,192억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을 품지 마시고 일단은 매도 관점이 맞고, 현재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쑥날쑥으로 튀어오르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이제 고가를 형성시키면서 일종의 물량 소화를 시키는 관점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패턴이 만약에 저평가 바닥에서 나타났다면 그거는 이제 주가가 조만간 크게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이 고점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큰 폭의 하락을 현재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주가가 부양이 됐으니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일재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이제 저희도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2080선을 지금 지키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0.58% 하락하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2089부터 2076까지 빠졌다가 80선 회복하는, 일단은 뭐 하락 추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한데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수급 주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데 외국인이 279억 원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 많이 줄었네요. 기관이 근데 매도 물량을 계속 쏟아냅니다. 1,881억 원, 특히나 연기금이 903억 원이나 현재 매도를 가져갑니다. 개인은 1,559억 원 순매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까지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의 낙폭이 가장 크고요. 전기 전자 업종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 지수가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도 빠집니다. 12만 원 초반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차입니다. 신한지주 역시 조정을 받고 있고요. 네이버, 현대모비스, LG화학까지 세 종목은 올라가는데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역시 뭐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654.96, 계속해서 0.5%대의 하락이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볼 텐데 큰 변동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후 들어서는 654, 655 사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보시면 마찬가지로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382억 원, 기관 외국인 파는데 좀 특이한 건 연기금이 지금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뭐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코스닥 쪽에서 연기금이 9억 원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기관의 매도 물량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도 체크가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을 빠르게 짚어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지지만 HLB 올라가는데 HLB의 상승폭 줄어들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펄어비스 여전히 상승하고요. 6위부터 12 종목들입니다. 자, 보시면 KMW 빠지고 헬릭스미스, SK머티리얼즈, 메디톡스, 슈젤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양시장 모두 하락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다. 고점권에서 미국 증시가 직전 고점을 살짝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우리 증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연기금이 900억 넘는 매도를 좀 보이면서 전체적인 수급에서 기관 쪽의 매도 물량에 의해서 코스피 시장 좀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양 주체가 모두 다 매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모멘텀 분석을 바로 이어가야 되겠죠. 상승 모멘텀, 하락 모멘텀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역시 글로벌한 미국장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 실적은 양호하게 나오는데 지표는 지지부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내일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0.25bp에 대한 인하는 기정사실화하면서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 만약에 좀 더 인하의 가능성이 좀 나온다면 긍정적인 효과
만약에 0.5bp만 25bp만 인하를 하고 그대로 인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오히려 시장이 조금 악재로 반영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하락 모멘텀은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125.9로 나오면서 예상보다 하회하면서 전체적으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시장은 아마 오늘 내일 연준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좀 급격히 받칠 수 있는,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 근처에서 변곡의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연준의 멘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우리 시장은 아마 미국 시장의 눈치를 좀 보면서 연준 이후의 방향성을 좀 모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섹터 분석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승 섹터 있었고요. 하락 섹터 있었죠? 네, 전체적으로 섹터가 좀 지지부진한 등락을 좀 보였고요. 상승한 섹터로는 전기가스 업종과 서비스 업종이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제 하락 sek터는 종이, 목재, 기계 섹터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등락을 좀 좌우하는 데 비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별 섹터별 등락도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수 정리한 뒤에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오늘 0.59% 빠지면서 2080.27포인트 거래 마감했고요. 다음 살펴봅니다. 코스닥 시장은 0.5% 내리면서 655포인트에 정확히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죠. 종일 올랐는데 5원 10전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168원 1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주제 바로 살펴봅니다. 삼성 SDI 단기 숨고르기 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삼성 SDI 좋은 회사인 거는 다 알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는 살짝 눌려 있는 모습인데 자세한 이야기 해주실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삼성 SDI가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좀 하회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대장주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되어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2조 6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660억 정도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이 2,100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기대를 좀 했는데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 ESS와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죠. 관련되어 있는 화재가 전체적으로 실적을 상당히 위축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ESS와 관련된 화재가 처음에는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결국에는 관리의 문제에 집중되어서 나왔다라는 부분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연이어서 ESS 화재가 일어나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위축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같은 경우가 이 3분기보다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3분기에는 소폭 실적을 좀 하회하는 정도였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실적이 약 100억 원 중반대까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 ESS 화재와 관련돼서 소방 관련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2천억 정도로 상회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4분기에는 ESS 화재와 관련된 비용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급격히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어 상당히 위축된 구조가 3분기, 4분기에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4분기까지는 이런 구도가 좀 이어지면서 주가 자체 흐름은 2차 전지 전체가 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ESS와 관련된 비용을 좀 털어내고 나면 2020년도 내년부터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개선될 여지가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특히 이 전기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중대형 전지 쪽에서 상당히 실적이 개편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전지 매출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체 16% 정도에서 4분기에는 33% 정도로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ESS 화재와 관련되어서
4분기까지 실제 좀 위축이 된다면 이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큰 폭으로 실적이 좀 개선되면서 이 주가의 명암이 좀 엇갈리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 접어들게 되면 이 전기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한 79% 정도 폭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올 4분기 초반 중반까지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일 것이 더 기대가 되고요. 반면에 이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와 관련돼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내년 1분기부터를 좀 반영한다면 이번 4분기 말부터 말기 정도부터는 상당히 주가가 바닥을 좀 다지고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을 좀 보신다면 올 4분기까지는 좀 인내력을 가지고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기적인 접근 혹은 중장기적인 추가 매수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올 12월 달 이후 4분기 이후부터 좀 공략해 보신다면 내년 2020년도부터는 상당히 전지 관련 특히 자동차 관련된 쪽에서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상당히 주가 흐름이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목요일 시장에서 저희가 볼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어제 SK텔레콤과 카카오가 이런 지분 교환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가장 폭등한 업종이었습니다.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엔터,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뛰었는데요. 콘텐츠와 관련된 섹터는 우리가 이 시간에서 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OTT에 대한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번 주가 그런 주가가 좀 변화할수 레벨업 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시작기가 좀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바로 이 콘텐츠, 특히 드라마 콘텐츠와 관련돼 있어서 가장 앞서 있는 선도업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SK텔레콤과 카카오가 이렇게 협력하면 전체적으로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국내 최대 출범한 웨이브라는 OTT 업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웨이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넷플릭스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시장 전체를 놓고 구도를 좀 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한류 콘텐츠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공략할 수 있는 최대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외 비중이 지금 현재 2016년도 22.6% 정도였는데 올해는 해외 비중이 35%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이 우리나라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업체들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공략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나라 한류 콘텐츠를 공급받아서 중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 동남아 시장을 좀 공략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넷플릭스나 대형 OTT 업체의 콘텐츠, 주로 한류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해외 매출이 급증하는 업체를 일단 우선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해외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최근 현재에서는 수급도 상당히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주가를 좀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최근에 5만900원을 저점으로 해서 길게 행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바닥권에서 주가 손바뀜 움직임을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콘텐츠와 관련된 업종들의 섹터가 상당히 강한 탄력을 받으면서 어제 오늘 대량의 거래량을 실으면서 전체적으로 이 바닥권을 탈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바닥권을 형성하고 고개를 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번 상승과 맞물려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가격대에 지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어제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조금 눌려지는 위치에서 좀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자막에도 얘기가 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멘토님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예,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미리 장기내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이나 혹은 가격 전략에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에 내일의 종목 330으로 들어오시면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환 멘토는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